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마냥 설레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이면에는 무거운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으니까요. 예식장 계약, 혼수 준비, 양가 상견례, 하나하나 넘어야 할 산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나란히 선다면 어떤 고비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 말이죠. 상견례를 무사히 마치고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데 시어머님에게서 불쑥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우리 예쁜 며느리 현지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통화 가능하니? 예고 없이 올린 시어머님의 전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떨리는 속내를 감추고 애써 밝은 목소리를 끌어올렸어요. 네, 어머님. 밥 먹고 잠시 쉬고 있었어요. 저기 다름이 아니라 혹시 청훈이한테 뭐 들은 거 없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무렵 결혼식 관련 이야기가 수시로 오가던 터라 무엇에 대한 건지 되물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혹시 청훈이가 예단 얘기 안 한 거니? 예단이요? 그래, 예단. 내가 며칠 전에 말을 꺼냈는데 아무 말도 없길래 전화한 거야. 글쎄요. 예단은 서로 생략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양가 도움 없이 둘만의 힘으로 결혼하기로 약속한 터였습니다. 예단 역시 서로 부담을 덜자는 뜻에서 이미 생략하기로 마무리 지은 상태였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예단이 없으면 좀 그렇지. 안 그렇니? 내 친구들한테 전부 물어봤더니 예단을 안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 너무나 뜬금없는 이야기에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찾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곧장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나는 뭐 비싸고 거창한 거 바라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 말에 왠지 모를 긴장감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바라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먼저 꺼내는 순간 대개 그 뒤에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따라붙기 마련이니까요. 역시나 시어머님 입에서 기막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내 친구들은 아들 결혼할 때 명품백 하나씩은 받았다고 하더라고. 들어보니 명품백 하나 못 받으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놓고 무시하는 거라나 뭐래나 그러지 뭐니. 암튼 요즘 추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 내 친구들은 다들 샤넬백 그거 받았다고 하지 뭐니. 샤넬백이 1,000만 원 정도 한다니까 참고하라고. 1,000만 원 그 금액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 막혀오는데도 시어머님의 목소리는 거침없었어요. 예단비니 뭐니 현금으로 받아봐야 뭐하겠어. 차라리 실용적인 백 하나 딱 사주면 그걸로 된 거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체면도 있고 처음부터 나랑 척져서 좋을 게 하나 없잖니. 체면이라는 단어 그리고 척져서라는 말 그 두 마디가 유독 선명하게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부드러운 어조 안에 감춰진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어요. 그럼 우리 며느리만 믿고 있을게. 이만 전화 끊으마. 대답할 틈조차 내어주지 않은 채 시어머님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럼 우리 며느리만 믿고 있을게 라는 그 한마디가 거절이라는 선택지를 아예 지워버린 셈이었어요. 끊어진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로 모든 게 빠듯한 편이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단 이야기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서서히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연락할까 하다가 혹시 시어머님이 엿듣기라도 할까 싶어 숨을 고른 채 꾹 참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을 만나자마자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오해하지 말라니? 무슨 말인데 그래? 사실 지금 너무 황당하고 그렇거든. 앞에 놓인 아이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입을 뗐어요. 어제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었어. 어머님이라고 하면 설마 우리 엄마를 말하는 거야? 어,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엄마가 자기한테 왜 연락을 해? 그게 우리 예단 없이 진행하기로 했잖아. 설마 자기한테 전화해서 예단 얘기를 꺼냈단 말이야? 그럼 명품백 얘기 꺼냈겠네? 맞아. 샤넬백을 선물해달라고 하시더라고. 깊은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제 표정을 살피던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며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나한테도 예단 얘기하긴 했어. 근데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뭐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자기한테 전화한 모양이네. 정말 미안해. 그치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말에 시어머님과 통화했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했습니다. 자기 기분 나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결혼 전부터 척질 필요 있겠냐고 하시는데 내 기분이 어떻겠어. 자기야, 진짜 미안해. 내가 두 번 다시 그런 말 나오지 않게 말할게. 결혼 전부터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걱정이 태산이야. 우리 형편에 1,0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사달라는 게 말이나 돼? 지금 결혼 준비에 정신없는 거 잘 알잖아. 전셋집도 힘들게 돈 맞추는 바람에 예식장도 발품 팔아서 겨우 가성비 좋은 곳으로 했잖아. 근데 이 와중에 1,000만 원짜리 백이 말이나 되는 소리야? 정말 미안해. 두 번 다시 그런 말 안 나오게 할게. 남편이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기에 그 진심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 남은 불편한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굳은 얼굴로 집에 들어서자 엄마가 금세 낌새를 눈치챘는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왜? 무슨 문제 있는 거야? 결혼하는 게 진짜 힘들다는 걸 몸소 경험하고 있는 중이야. 결혼이 원래 그런 거야. 니들 정도면 무난한 거니까 투덜대지 말고 좋게 좋게 생각해. 아니,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예단 같은 거 다 생략하기로 했다고 했잖아. 그랬지. 근데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니까. 사돈이 너한테 전화를 했다니. 엄마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예단비 얘기를 꺼내면서 1,0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사달라고 하는 거야. 부탁조로 말한 것도 아니고 안 사주면 아주 곤란할 거라는 뉘앙스를 풍기더라니까.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레 쏟아낸 속마음이었습니다. 엄마가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천천히 입을 뗐어요. 하긴 예단이 없는 건 조금 그렇긴 하지.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래도 1,000만 원짜리 명품백이 웬 말이야. 진짜 너무하잖아.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가 싶더니 이내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엄마가 돈 줄 테니까 그걸로 사들이던지 하자. 됐어. 그걸 왜 엄마가 돈을 줘. 엄마가 가지고 있던 비상금이 조금 있어. 그거 줄 테니까 그냥 하나 사들여. 굳이 그럴 필요 없다니까. 그런 일로 헤어지는 것도 웃기잖아. 괜히 결혼 전부터 책 잡혀서 좋을 거 하나 없으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다가 결혼 전부터 괜히 밉보이지 말고. 그래도 1,000만 원짜리 백이잖아. 우리 형편에 너무한 거지. 내가 볼 땐 마음에 안 드는 거 사들이는 것보다 차라리 원하는 거 사들이고 생색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엄마 말대로 하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 역시 마음속에는 불만이 적지 않았을 텐데 그보다 딸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이 한 걸음 더 앞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시어머님과 함께 백화점 명품관을 찾았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시어머님은 아침부터 단장을 하고 오신 듯 평소보다 한껏 화려한 차림이었어요. 마치 소풍이라도 떠나는 사람처럼 발걸음이 가벼웠고
매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님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열된 가방들을 훑어보더니 이미 점 찍어 놓기라도 한 듯 한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이거야, 이거! 내가 말했던 거 이거야! 직원이 공손하게 다가와 가방을 꺼내 보여주었고 바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굳힌 터라 망설일 여지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쇼핑백을 건네받은 시어머님은 두 손으로 소중하게 끌어안으며 입꼬리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내가 모임에 갈 때마다 가지고 가서 며느리가 사준 거라고 자랑할게. 이제는 다들 나 무시 못할 거야. 매장을 나서며 환하게 웃는 시어머님 옆에서 억지로 보조를 맞추며 걸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서 있었지만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시어머님과 헤어지고 난 뒤 남편을 만났는데요. 남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자기야, 안 그래도 되는데 장모님께 죄송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 그럼 자기가 엄마한테 고맙다고 직접 말해. 알았어. 근데 아무래도 내가 얼마 정도는 입금해드리던지 해야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됐어. 정 미안하면 자기도 엄마한테 선물 하나 하던지. 며칠 뒤 남편이 엄마에게 선물을 전했고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됐다는 생각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어요. 그 이후에도 시어머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 사건은 결혼하고 1년 만에 찾아온 임신 소식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아빠가 주차장으로 내려오라는 말에 무심코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곳에 처음 보는 고급 세단 한 대가 말끔하게 주차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딸 임신 축하 선물이야. 축하한다. 아빠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 미세한 진동이 공기를 타고 고스란히 제 가슴까지 전해져 왔어요. 아빠, 뭘 이런 걸 준비했어. 그동안 타던 차가 경차라 위험할 것 같아서 샀어. 곧 애기도 태어날 텐데 경차는 조금 좁기도 하고 혹시나 위험할까봐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더라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 고맙긴. 엄마 아빠는 너만 행복하면 더 바랄 게 없으니까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 알았지? 코끝이 시큰해지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제 걱정에 밤잠을 설쳤을 부모님을 생각하니 감사하다는 말로는 턱없이 부족한 마음이 차올랐어요. 남편도 옆에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네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받게나. 대신에 우리 딸 행복하게만 해주게나. 네, 알겠습니다. 정말 잘 살겠습니다. 그날 우리는 밥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아버님 생신을 맞아 시댁을 찾았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식사를 마친 뒤 자리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이었는데요. 남편이 은근히 자랑하듯 말을 꺼냈어요. 곧 애기 태어나면 차가 좁을 것 같다고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차를 사주셨어요. 차를 사주다니? 무슨 차인데? 수입차 세단이요. 남편이 차 이름을 말하자 시어머님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 그 비싼 차를 선물 받았단 말이야? 아무래도 차가 오래됐기도 했고 애기 태어나면 차가 좁기도 할 거라고 사주셨어요. 그런데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입을 닫고 있던 시어머님의 입에서 또다시 기막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제는 애까지 태어나는데 그 차를 유지하기 힘들지 않겠니? 큰 차일수록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마련이거든. 축하의 말 한마디 없이 대뜸 유지비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남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가볍게 받아쳤는데요. 젊을 때 큰 차 타고 다니면 눈만 높아지기 마련인 거야.
니들 같은 젊은 애들이 타기에는 과분한 차다 그 말이야. 우리 차도 오래돼서 걱정이 많았는데 그 차랑 우리 차 팔면 국산차로 작은 차 2대도 살 수 있잖아.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부모가 선물한 차를 팔아서 당신 차까지 해결하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는데 남편이 먼저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엄마 차 팔아봐야 돈도 얼마 못 받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주신 차를 팔 수는 없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타고 다닐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남편이 다시 한번 거절했기에 우리는 그걸로 완전히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동상이몽을 꾸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며칠 뒤 시어머님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어머님. 예, 그때 말했던 거 말이다. 네? 그때 말했던 거라니요? 그때 아버지 생일날 니들 차 얘기했었잖니. 니들이랑 우리 차 팔아서 국산차 2대 사기로 한 거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니들 차 언제 팔 거니?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거절했던 이야기를 마치 합의된 것처럼 꺼냈으니까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니들 차 팔기로 했잖아. 이제 와서 왜 모른 척이니? 그때 분명히 안 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니들이 언제 그렇게 말했어? 분명 팔기로 했잖아. 그때 저희는 분명히 안 팔 거라고 확실히 말씀드렸어요. 기억을 당신 입맛대로 바꿔놓은 채 논리도 대화도 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한 톤 올라갔습니다. 이미 동네방네 소문 다 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니들 차 당장 팔도록 해라.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어머님,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모르겠으니까 그이랑 통화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차 바꿀 생각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이 주신 차를 팔라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물러설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다 소문냈는데 어쩌라는 거야? 글쎄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이랑 통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만 전화 끊을게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자 쉴 틈 없이 전화벨이 울려댔습니다. 시어머님의 번호가 화면에 끈질기게 떠올랐지만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역시나 곧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야, 엄마가 자기한테 연락했다면서. 정말 미안해. 그때 우리가 분명히 차 안 바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 근데 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 알았어. 정말 미안해. 그 뒤로 시어머님은 하루에 한 번씩 어김없이 전화를 해왔어요. 차를 팔라고 독촉하듯 쉼없이 체근하는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거세졌고 매번 같은 말이 되풀이되는 통에 지쳐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얼마 뒤 시어머님이 집으로 직접 찾아오셨는데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불같이 화를 쏟아냈습니다. 그때 니들이 분명히 차 판다고 했잖니. 저희가 언제 차를 판다고 했어요. 엄마,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남편도 답답한 듯 외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어머님, 저희는 절대 차 팔 생각 없습니다. 차를 팔 생각이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전했는데요. 시어머님이 갑자기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안 돼! 무조건 팔아야 해! 그 한마디가 마치 고막을 찢을 듯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시어머님 입에서 상상도 못했던 말이 터져나왔어요. 이미 차 팔아서 절대 안 돼!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그 차 판 돈으로 다시 사면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사지! 그럼 차 판 돈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몇백은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꼴랑 200밖에 못 받았어. 그거 받아서 백화점에서 쇼핑했어. 그래서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시어머님은 이미 차를 처분해 버린 거였어요. 그것도 모자라 그 돈마저 쇼핑으로 탕진하셨다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니들이 차 판다고 해서 우리 차 팔았단 말이야. 엄마, 차 판다고 한 적 없다니까요. 그 차 얘기 지긋지긋하니까 그만 나가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러게 왜 상의도 없이 차를 파셨어요? 남편이 시어머님의 등을 떠밀며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차마 눈을 뜨고 지켜보기 힘든 장면이었지만 그때만큼은 남편의 단호함이 고마웠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러갔습니다. 어수선한 마음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시아버님이 집으로 찾아오셨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예상치 못한 말을 툭 던졌습니다. 아주 잘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게 니들 결혼할 때 명품백을 왜 사주고 그랬어? 그때부터 이미 학습이 된 거야. 네 엄마는 아주 단순하고 무지한 사람이라 그때 뜯어냈으니까 이번에도 우기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예상 밖의 이야기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사실 난 그놈의 차를 처분한다고 하길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예전부터 니들 엄마가 차 사고를 엄청 많이 내고 다녔거든. 뒷수습하느라 힘들어서 지칠 지경이었는데 오히려 잘 됐어. 그럼 이제는 차 없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했어. 운전도 개떡같이 하면서 차는 뭔 놈의 차야. 요즘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힘들 것도 없어. 혹시나 대형 사고 칠까봐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오히려 잘 됐지 뭐. 어머님 불만이 많으실 텐데요. 불만이 많으면 어쩔 거야. 돈이 없는데. 그 차 판 돈 가지고 신나게 쇼핑 다니게 그냥 냅뒀어. 돈 없어야 차 산다는 말을 아예 못하지. 시아버님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쌓여온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님께 돈 달라는 소리는 안 하세요? 전에 다단계에 빠져서 얼마를 말아먹었는지 모른다. 그때부터 내가 돈 관리를 하고 딱 생활비만 주고 있거든. 며칠 전에도 돈 얘기 꺼내길래 여행용 가방에 옷 담아주고 나가라고 했더니 시무룩해져 있어. 자가 있어봐야 맨날 싸돌아 다니느라 정신없는데 아주 잘 됐어. 그러니 니들은 신경 쓰지 마라. 아예 니들 엄마 전화를 받지 마. 그냥 차단해. 한 달 정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시아버님의 그 말에서 수십 년을 함께하며 갖은 풍파를 겪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체념과 연륜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님은 스스로 차를 팔아버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계셨어요. 뚜벅이 생활이 시작되었거든요. 우리 부부 모두 번호를 차단했더니 더 이상 전화도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의 말씀대로 시간이 흐르자 소라는 잦아들었고 요즘은 조용히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명품백을 사드렸던 그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의 양보가 당연함이 되고 당연함은 또 다른 요구로 이어지는 법이니까요. 그때 조금 더 단호하게 선을 그었더라면 이 모든 소동은 애초에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지금도 가끔 마음 한켠을 맴돕니다. 그러면서 문득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는 말이 떠올랐는데요. 그때 시어머님이 명품백을 받으며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셨더라면 엄마의 비상금으로 마련된 그 가방의 무게를 헤아려 주셨더라면 고마움 한 조각이라도 가슴에 남겨두셨더라면 지금처럼 서로의 번호를 차단하는 사이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했을 텐데 씁쓸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